전시장에 볏짚을 쌓아 올려 씨를 뿌리고 벼를 키우는가 하면 사람들이 버린 물건을 찾아 작품을 만드는 작가. 30여 년 노동과 효과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김결수 작가입니다. 그가 노동을 통해 보여주는 예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들녘의 벼들이 뜨거운 햇살을 머금던 날, 김결수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작업대에 가득 펼쳐진 재료를 자르고 붙이고 두드리며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지금 알루미늄 캔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 저희들이 마시는 보편적인 캔 종류인데요. 캔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물이 다르듯이 이것이 이제 작가들 손에 들어와서 어떤 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내용들을 좀 작업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누군가가 마시고 버린 캔을 모아서 깨끗이 씻고 자르는 작가. 이렇게 많은 양의 캔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캔을 다니면서 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양이 필요할 때는 고물상에 가서 사전 말씀을 드리고 캔을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캔을 구하기도 힘든 게 이게 쭈그리지 않으면 부피가 많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쭈그리게 이제 판매를 해서 제가 원형 그대로 좀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료로 목을 축인 이들의 사연이 담긴 빈 캔들. 작가는 그것을 해체하고 변형을 해 캔버스에 이어 붙이는데요. 작가의 노동이 더해진 후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한 후 버린 물건을 작품으로 가져온 작가. 제 작업에 사용되는 오브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연이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작업실 안에는 한때 누군가가 사용했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오래된 가마솥과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낡은 도마, 게다가 바닷가에서 가져온 배도 있네요. 바닷가를 한 일주일 다니면서 사연 있는 배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 사연 있는 배를 어렵게 구한 겁니다. 평생을 이 노부부가 이 배를 가지고 자식들 먹이고 키우고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제 노후에 좀 편안한 삶을 사시던 즈음에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죠. 병원비 치료를 감당을 못하던 차에 바닷가에 있는 조금 능력 있는 분이 치료비를 드리고 이 배를 받아왔는데 제 작업에 그 삶의 애환이 질풍 녹아져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어선. 노부부의 노동과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작가는 그것을 전시장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노동을 시각적으로 펼쳐 보인 건데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사용되다가 효용 가치를 다한 물건에서 노동이 스민 삶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개농도 역시 이 자개공들이 아주 옛날로 보면 이게 고급 기술의 고급 인력을 쓰는 거거든요. 어떤 그 노동 집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자개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측면, 이것을 이제 사실은 제가 훔쳐다 오는 거죠. 좋은 말로 이제 오브제로 쓰는 건데, 그것을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 자개농에 투여할 것인가,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개농의 작업 정신을 투여를 해서
또 자기농이 가지고 있는 부분, 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콜라보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쓸모가 없어 버려졌지만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배어있는 자개농에 작가의 예술적 행위가 더해져 또 어떤 작품이 탄생할까요? 30년이 넘게 노동과 효과성이라는 주제로 설치 연작을 발표한 작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강릉 경포대 해변에 설치한 대형 작품 역시 인간의 손때가 묻어나는 재료로 제작했는데요. 작가가 고집스럽게 노동을 작품으로 가져온 이유는 뭘까요? 제가 대학 졸업할 쯤에요. 포장마차에 도마를 접하게 되는데 그 도마가 한 그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이 칼질을 얼마나 했는지 앞뒤로 사용을 해서 구멍이 난 거예요. 그 포장마차가 아침에 지나가는데 풍지박산이 나 있는 거예요. 삶의 어떤 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만들어가는가. 그 가족의 생계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힘든 새벽에 그 도마에 수많은 칼질을 해서 그 도마에 구멍이 날 정도로 삶을 사신 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사고사를 당하는 것을 보고 노동과 육체는 조금 다르니까 정신적인 어떤 노동을 제 작업에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김결수만의 설치 미술이 탄생했고 단순히 과거의 노동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현재 작가의 노동을 더한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술가의 길을 걷는 작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의 삶 역시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작품을 놓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 해본 일이 없다는데요. 뭐 막노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막노동도 이제 뭐 결이 다 다른데 뭐 하물며 청소 또 막노동판의 어떤 공사장의 어떤 잡부 일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이제 발달해서 제가 인테리어에 관계되는 업도 조금 한 적이 있고 또 뭐 간판업도 조금 한 적이 있고 아주 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삶을 꾸려 나가는 데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또 가족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관계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가로서 어떤 충실하지 못한 시간은 또 저녁 또 새벽까지 작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정신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작품을 만들며 삶을 일궈온 작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이타적인 노동이야말로 그가 추구하는 예술 세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대구 방천시장 골목에 자리한 갤러리. 작가가 작업을 하다 말고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는데요. 매달 2-3개의 전시가 열리는 갤러리는 작가가 직접 운영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2010년 문을 연 이래 다양한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해왔고 오늘 새로운 전시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작가. 예. 고생 많았네 작품 건다고. 날씨도 더운데. 예, 날씨는 뭐 덥고 하지만 그래도 뭐 작품 뭐 매일 거는 게 뭐 일인데 뭐요. 고생 많았어요. 잠깐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저도 갤러리 문 101에 개인전 작품을 건 박종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종태 작가입니다. 파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오브제를 가지고 아주 거친 직접 갤러리를 운영하며 후배와 지역 작가들 그리고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전시 기획자로도 활동하는 작가. 예술가와 대중이 소통하는 미술 축제를 기획해 대구 미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시 기획에도 힘을 쏟는 것. 예술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지역 작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김길수라는 작가는 이 대구 미술의 어떤 환경의 발전에 아주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또 미술 환경이라는 것이 지역색이 다 있고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누군가의 역할에 의해 가지고 대구 미술 환경이 좋아진다면은 그것은 결코 작가 개개인에게 편하지 않게 좋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제 일도 많지만 제가 기획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사양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에서의 일을 끝낸 후 다시 작업실을 찾은 작가. 도착하자마자 작업 준비를 하네요. 설치 작품과 함께 꾸준히 평면 작업을 병행해온 그는 흑색만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데요. 지붕 모양의 단순 도형이 마치 자기 복제를 하듯 연결되는 그림.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제 작업에는 크고 작은 어떤 작품들 중에 집이라는 어떤 형태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보금자리로서의 어떤 역할도 있지만 가족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전부가 집 안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집 역시 제가 지금 이 작업장에 앉아 있듯이 이 우주의 꼭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집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희로애락을 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고 삶을 마감하기까지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담은 집. 집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평면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붓으로 그림을 완성하면 또 다음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평면 작업 역시 작가의 노동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게 이제 좀 굵은 선, 그다음에 또 좀 튀어나와 있는 선들. 아무래도 이제 그 마무리가 조금 밀도나 좀 깔끔하게. 그 또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인위적으로 우연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선들은 그대로 남기기도 해요. 선을 정리한 후 이번에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 캔버스의 여백을 한 점 한 점 뜯는데요. 한 50호 기준으로 작업을 하면은, 근데 뭐 이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작가가 어떻게 그 여백을 활용을 하고 또 여백을 채우고 어떤 그런 정도에 따라서 시간차는 조금 다를 수 있고, 모든 작가분들이 힘든 노동에 의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만치 시간을 투자하고 또 행동적으로 많은 노동을 취했을 때 분명 좋은 행복감이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뜯는 게 저게 방천에 마치 노동을 하듯 예술하며 지난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하는 작가. 삶과 예술이 아름다운 건 숭고한 노동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작업실을 나서는 작가. 늘 새로운 소재를 찾아 설치 작업을 하는 그가 작업실 밖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러 다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설치 쪽에 어떤 삶의 생활에 관계된 오브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연이나 어떤 내용물을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차로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작가가 찾아 나선 재료는 어떤 걸까요? 여기가 시간 타이밍을 딱 맞춰야 돼.
요게 이제 바닥바닥하게 이제 색이 나와야 작가님이 며칠 날 작품을 만들 것이다. 그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내가 이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벽시와 모종을 보러 온 것인데요. 개인전을 앞두고 구상 중인 설치 작품의 재료들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떤 설치 작품이길래 준비하는 재료만 봐서는 상상이 가지 않네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작업에 이번에 찾아다니면서 가져온 오브제들을 활용을 해서 야외에 설치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작가의 개인전을 앞두고 전시장 앞마당에 작품 설치를 준비하는 작가. 워낙 대형 작품이다 보니 설치 과정도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업성을 가미해서 그 죽어 있는 볏짚에 생명을 다시 좀 부여하는 어떤 그런 작업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볏짚에 벽실을 싹 틔우는 설치 작업. 먼저 전시장 바닥에 사각형의 대형 거푸집을 만든 다음 볏짚을 쌓고 밟으며 사각형 모양을 만드는데요. 볏짚에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한 과정은 육체적 노동의 연속입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벼가 자라면서 힘이 없어, 싹이. 그래서 이게 이제 적당하게 이제 있어야 이게 이제 자라면서 이제 꾹 자라지 않고 오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다져지기도 하고. 켜켜이 볏짚을 쌓아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기를 반복하며 농부의 마음으로 일하는 작가. 아우 힘들어요. 힘들고 이게 예술가라는 것이 뭐 저희들 미술뿐만이 아니고 어느 분야든 다 힘이 드는데 결국은 어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작업 세계관 또 그 작업 세계관을 가지고 또 대중과 함께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자기의 어떤 행복감을 작업에서 찾는다면은 좀 힘든 부분들은 좀 작가 스스로 좀 감내하고 이겨내야 된다. 또 힘든 많지 결과적인 부분은 또 즐거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꼬박 하루 동안 작품을 설치하고 일주일 후 다시 찾은 전시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사이에 볏짚 사이로 벽시가 자라 푸른 생명력을 뽐내는데요. 다양한 생명을 싹 틔운 작품. 멈춰있는 그림하고 다르게 살아있는 식물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시시각각 다르게 변해서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네, 고정적인 것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 점점 자라는 모습도 그렇고 참 신기롭고 이게 작품화 될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좀 더 있으면은 배에서 또 벽시가 자라겠죠. 그것도 보고 싶네요. 작가의 수고와 노동의 결과물이 빛을 보는 순간입니다. 전시장 안에는 또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대형 그림이 눈길을 끄는데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집과 노동이 스민 작품으로 노동과 효과성에 대해 질문을 했다면 작가는 영상 작품을 통해 작품 세계를 한층 더 확장하고 확고히 했습니다. 집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사람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흙으로 돌아가듯이 그 어떤 가정적인 것들을 시간차를 두고 영상을 보게 된다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주안점 두고 있는 숭고한 노동의 그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속성 있게 또 그 과정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 의미에서 영상에 어떤 집이라는 부분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정을 보면 평면과 설치, 미디어 장르까지 넘나들며 노동과 삶, 생명의 순환이라는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인 작가. 또 지나면서 어떤 그 지나간 버려진 사물들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마음을 소환시키는 정말 사물을 바라보는 감성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회화든 설치든 뭐 조각이든 이렇게 한 작가가 이렇게 나가는 길은 아마 지역을 넘어서도 아마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받는 그런 시대의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이 모두 돌아간 오후. 홀로 전시장에 남은 작가가 작품을 살피는데요. 전시 기간 동안 별을 가꾸고 물을 주는 행위를 통해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려 합니다. 지금 것처럼 노동과 효율성을 가지고 지난한 시간들을 더 보내려고 하고요. 내년이 베니스 비엔날레 60주년 되는 해인데요.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된 만큼 세계적인 부분에 작품도 선보이고 지금보다는 더 많은 노력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노동의 흔적을 남기며 예술가의 여정을 걸어가는 현대미술가 김결수. 그에게 예술은 숭고한 노동이 빚어낸 삶 그 자체가 아닐까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노동을 가지고 지난한 세월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위에 보이는 어떤 행복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긴 시간을 뚜벅뚜벅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 자세가 진정성 있는 작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